자, 이어서, 자, 제척기간부터 이어서 볼게요. 56페이지에요. 자, 56페이지. 자,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인데, 자, 개념과 취지. 자, 아까 배웠지만, 자, 부가권이라는 거는 세금 확정시키는 절차인데, 그 행사할 수 있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들. 즉, 이렇게 뭐, 결정, 경정, 재경정, 또 취소, 이런 등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부가라고 하는데, 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척기간이 없는, 미국이 제척기간이 없어. 당연히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은 제척기간이 없으니까 국세청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평가해요. 미국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세무서 때려맞으면은 거의 폐업이야 막. 근데 우리나라는 제척기간이 없다면 국가는 영원히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언제든지 막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 과거 거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서, 자, 납세 의무자는 장기간 불안정 상태로 언제든지 과세될 수 있음에 떨어야 돼. 불안한 생활 속에서. 그죠? 이민 가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걸 방지하고 조세 법률 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척기간이라는 걸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당연히 만료가 되면요,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권이 소멸하는 거는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무 쉽고. 자, 이건 판례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조문 한 판을 살고요. 요게 이제 국세기본 뭐 실제 조문은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어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면 제척 기간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소멸한다. 알겠죠? 납세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가시고, 자, 여기를 좀 외우셔야 돼, 이제. 자, 암기. 적어놓으세요, 암기. 좀 외우고 들어가세요. 처음에 나와요. 종종 나와요, 종종. 자,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제척기간, 일반적인 국세랑 또 목차를 좀 따보면요, 상속증여세는 워낙 과거에 누락, 탈루, 오류가 많아가지고 일반적 제척기간보다는 긴 장기 제척기간 두고 있어요, 일단. 상증세 외 세금 제척기간 말하는 거야, 지금. 상증세는 뒤에 목차 보시면은 별도로 있을 거야, 규정이. 그죠? 그래서 상증세 외 제척기간과 상증세 제척기간이 있고, 또 아예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특례. 예를 들어 아까 소송 건다 그랬죠. 세금 소송. 자, 소송의 다툼이 오랜 기간 지속돼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판결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판결문에서 이 세금이 어떻다, 뭐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이미 제척기간 만료로 그 판결문 취지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면 소송을 왜 한 거야? 돈 쓰면서. 그죠? 변호사비 쓰면서 왜 소송 건 거야 해서, 자, 판결에 따른 그 결정에 따라서 세금을 변경할 수 있게끔 특례 제척기간은 5년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따로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짜져 있어. 원칙, 특례 있고, 원칙 안에서는 일반 국세와 상속증여세 이런 식으로 먹차를 잘 따주세요. 자,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원칙 5년이요. 자, 5년 체크 일단. 자, 대원칙이 5년이야. 다 세금 신고 잘 하시는 납세자한테는 5년의 제척기간을 둬서 세무조사 나가도 5년치를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외거래 체크하세요. 역외거래. 자, 역외거래는 말 그대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래한 거야.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 상거래 발달과 해외 진출 이런 게 많아지면서 한국에서 잘 걸린다라고 하면서 역외에 자꾸 거래통에서 조세 피해요. 자,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찾기도 곤란해. 잘 못 찾고 이러니까 제척기간을 출발점을 길게 둬버린 거야. 7년. 자, 같이 외워야 돼. 역외거래 7. 자, 근데 이제 예외 규정으로서 첫 번째 무신고자야. 무신고자.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 자, 제재로서 제척기간이 7년이 돼요. 제척기간 7년 돼요. 찾기 어려우니까 7년. 자, 역외거래는 10년으로 늘어나 또 심지어. 자, 그럼 단순 암기예요 이제. 자, 여기는 부정행위야.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줄여서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탈세해서 세금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요, 10년이라는 긴 제척기가 두고 있는데 역외거래는 심지어 15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15년이 지금 제일 긴 거예요. 알겠죠? 15년이 제일 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핵심이. 부정행위 가산세 또한, 가산세는 제출기간 5년 지나서 부과 안 하면 못하겠죠. 안 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10년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10년 쫓아가요. 근데 이제 역외거래에서 막 세금서 끊고 이런 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역외거래란 뭐냐면,
국제거래 및 국제거래는 이제 거주자 내고법인과 해외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건데 뒤에 범위가 추가되면서 여객거래로 바뀐 거야. 국제거래라는 용어에서 여객거래로 바뀐 게 한국 사람끼리 해외에서 거래하는 거. 요런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야. 일단 해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게 탈세할 수 있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데 해외에서 매매 임대차 같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국제거래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거래한 거 포함해서 여객거래. 여객거래에 대해서 조진다 이거야. 자, 그리고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주2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돼. 주2 반드시 봐야 돼. 자, 여기에 주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주2 잘 쫓아가야 돼. 주2 이렇게 잘 쫓아가야 돼요. 그죠? 여기 부정행위 포탈한 게 법인이야. 지금 법인. 자, 법인세에서 탈루, 부정행위 이런 게 있는데 자, 법인세 세무조사 하면서 주로 나오는 게 항상 대표자 상여, 인정이자 가지급급 대표자 상여 이런 소득 초분이 발생해. 자, 근데 그 인정상여라는 거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죠. 근데 이게 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소득 탈루 사실 드러나면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이 소득세를 똑같이 부정행위로 봐서 15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5년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법인 소득 찾으면서 발생하니까 10년 15년을 쫓아가야 되는지 이슈가 있는데 자, 법에 명확히 해놨어요. 자, 부정행위로 탈루한 세금이 법인세라면 얘랑 관련해서 소득 처분한 상여 같은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10년 15년이에요 거기 체크.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득세 또한 15년이야 알겠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뭐 가산세 열거된 거는 참고 목적 보셔도 되고요. 자, 주4도 보셔야 돼요. 주4. 자, 현재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2월 결송은 공제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법인세가 특히 그런 건데 자, 법인세에서는 과거 5년 공제했었어요. 그러다가 09년부터 10년으로 연장된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관은 25년도 이런 세계관 배우니까 사실 5년짜리는 배우지도 않은 거야 사실은. 근데 라떼는 5년짜리도 배웠었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몇 년도는 5년이고 몇 년부터 10년이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 때 다시 15년으로 바뀌었죠. 그죠? 참고로 지금은 이제 20년부터 15년이죠. 그죠? 50, 15 이렇게 5년씩 늘어나고 있어. 참고로. 근데 이제 과거에 이 2월 결손금이 5년간만 연장됐고 제척기간이랑 일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월 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잖아. 10년으로 참고로. 근데 이제 이걸 좀 보면 자, 5년 7년 기간이 끝난 날을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기간에 자, 법인세 소득세 2월 결손금 공제하는 경우에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제척기간은 위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자, 여기서의 개별세법의 공제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2월 결손 공제한 과세기간 법정 신고부터 1년 안에 뭔가 잘못됐을 때 처리할 수 있게끔 얘는 별도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의 별도 제척기간을 두겠다는 거예요. 2월 결손금은. 과거엔 5년이었다가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문제 생긴 거 처리할 때는 법정 신고부터 1년, 5년 지났어도 그럼 처리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 시행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는 예외 제척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거. 자, 그리고 부정행위란 이런 행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세금에 부과에 있어서 적극적 탈세 행위를 하는 거를 부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얘는 조세범 처벌법의 조문을 쭉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예전에 이거 수험생 때는 허위제 파천박사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 쓰는 건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기 1차에서는. 자, 이제 여기로 갈게요. 자, 상속 지급세는 A시장초 과거에 자, 탈루하고 누락신고하고 해도 국가의 어떤 행정 시스템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찾아서 과세하려고 봤더니 5년 지나가 있는 거야. 10년, 막 이게 7년 지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장기 제척 기간으로 두고 있는 거야. 자, 원칙이 10년이야. 자, 출발점이 10년으로 움직여.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제척 기간이야. 상증세는. 자, 근데 심지어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 누락신고는 심지어 무신고 포함해서 자, 신고서 제출 안 했을 때 포함해서 15년까지 가 이게. 자, 이게 15년까지 가고 있어요. 15야. 15 일단 15. 자, 상증세는 15야. 특히 무신고도 15로 움직여요. 그죠? 무신고 15. 원칙 10, 세 가지 15인데 자, 여기서 요거도 시험에 잘 나와. 자, 요거 만디 체크. 자, 부담부증이 잘 나와요. 부담부증. 우리 배웠죠. 또 개별세법 배우니까 좀 이해가 돼요. 자, 이거
그 자산에 딸린 채무를 떠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얘한테는 자 이게 값을 있는데 자 여기 자산에 채무를 포함시켜서 지금 증여하면서 자 을한테 증여세 과세하고 갑한테는 양도세 과세하죠. 자 이게 양쪽으로 세금이 난단 말이야. 얘한테는 양도소득세를 주는 거고 여기에는 증여세를 주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의 제척기간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5년, 7년 이렇게 움직이잖아. 얘의 제척기간은 10, 15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 거래는 동시에 발생한 거야. 그죠? 채무 넘긴 건 양도세고 채무 뺀 나머지 재산은 증여세거든 이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무신고자로 가정해보면 무신고 가정해보면은 자 여기는 15년 움직이는데 여긴 7년으로 움직이죠. 내가 마치 세무서에서 찾은 시점이 8년이야. 8년쯤 된 해에 증여가 일어나고 8년쯤 되는 해에 얘네들이 이걸 누락하고 신고 안 했다라는 걸 찾아서 과세하러 가봤는데 자 증여세는 15년 안에 과세할 수 있으니까 세금 부과하지만 요 양도세는 7년 지나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동시에 발생한 거래인데 이쪽은 과세하고 이쪽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때는 양도세 제척기간을 증여세와 일치시켜. 이때는 10, 15야. 요 양도세는 10, 15가 되는 거야. 10, 15가. 중요한 거 요게. 그래서 증여세 제척기간을 쫓아간다. 이때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제척기간이랑 일치시켜요. 거기서 그 증여세에서 정한 기간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소득세 제척기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증여세 제척기간 따르는 거예요. 또 증여세가 양도세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짧죠? 긴 증여세 제척기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양도소득세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잘 봐야 돼요. 요거 또 시험에 몇 번씩 나왔고 자 거짓신고 누락신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5년 7년 10년 이런 거를 셀 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기산일. 자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하는데 자 이거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이야. 원칙. 자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기한 다음날 체크. 자 얘는 지금 세금이 확정됐는지 확정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죠. 얘가 신고 안 하면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인 거야. 그래서 신고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 기한이 있다라는 거야. 신고 기한. 그럼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그 세금에 대해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는 4월 1일, 소득세는 보통 6월 1일, 부가세는 뭐 1기, 2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7월 26일 이런 식으로인데 그래서 신고기한 다음 날인데 자 주 2로 연결시켜보세요. 자 신고기한에는 자 부가세는 예정신고도 있잖아. 자 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해야 되잖아. 자 그럼 그거 4월 26일부터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다음 날이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 끝에 봐보세요. 예정신고 수정신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러니까 예정신고의 제출기간도 확정신고 다음날 한꺼번에 세는 거예요.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자 포함하지 않는다가 포함한다로 최근에 출제가 되었어요. 중간에 납 것도 확정신고 다음날이었다. 중간에 이게 잔챙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확정신고 여기 해석은 요 신고기한의 해석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예정신고 이런 거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는요 그냥 부동산 자체 문서 자체로 세금 내. 방금 은행 가서 인지세 안 그래도 내고 왔어요. 자 은행 대출 15만원 나와요. 근데 은행이 반 내야 돼서 7만 5천 내는 거야. 7만 5천 계좌에서 뿅 가져가요. 자 이런 건 그냥 그 행위나 재산 자체에 바로 있는 것들은 성립일 당시부터 제척기간이 바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고지서 알려주는 건 어차피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이제 내라 라고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지 이미 세금은 성립일 다음 날부터 과세할 수가 있는 거야. 애초에. 그죠? 이 사람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곧바로 아까 과세 기준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 되는 거잖아 바로. 그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예요. 성립일에. 자 그리고 그래서 요 신고하는 국세도 신고하는 종부세 제외인 건 요로 쫓아가기 때문에 다 종부세는 성립일에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거고. 자 예외적인 거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 조합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는요 우리 보통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이 법정 납기죠.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라고 해놨는데 그때까지 안 낸 거야.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지. 이때까지는 안 내도 국가가 어떤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정 납기까지는 제척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음 달 10일, 다음날 안 내면 이제 왜 안 냈니? 막 고의소도 날려야 되고 뭐 원천징수 안 했다라 가산세도 부과해야 되고 그게 부과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납기 다음날. 근데 오늘 배웠죠. 우리 아까 천지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에는 신고기한 연장돼서 그때 5월 31일까지 소득세 내는 게 7월 31일인가? 2달인가 연장시켜줬었어. 코로나 때. 자, 그러면은 5월 31일 신고기가 된 게 아니라 7월 30일 했으니까 7월 30일 다음 날부터 제척기가 기산되는 거예요. 연장된 기한 다음 날이야. 연장되면. 자, 그리고 요게 좀 또 어려운 규정인데 공제, 면제, 비과세,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자, 이분이 의무불이행으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 이건 좀 암기하세요. 사유 발생일 체크. 사유 발생일. 자, 요즘은 국기법도 조금 까다롭게 나온 편이야. 옛날보다는. 요게 한 2022년도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름 중요도가 있는 조문인데 수업 목적상 한 줄 외우세요. 그냥 이게 빨라. 됐고. 자, 이제 특별한 제척기간으로 가볼게요. 특별한 제척기간. 자, 첫 번째, 상속증여세에 특별한 제척기간이 따로 있어. 사실 상속세는 결론이 뭐냐면, 걸리면 그냥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자, 제척기간이 없는, 1015가 원칙이지만, 이런 사유에는 무작정 다짜고짜 과세할 수 있대. 자, 왜냐면 조문을 해석해볼게요. 자, 부정행위로, 일단, 부정행위 착각할게요.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15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니까 15년에도 불구하고 자 국세청이 이 거래 사실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자 걸렸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걸리고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15년 지나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도 국세청이 알았어 이런 거래를 얘가 탄로했다라는 걸 그럼 바로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무기한 제척기간이에요. 이거는 무기한 제척기간 그죠? 걸리면 1년에 과세할 수 있는 거야. 걸리면 그만큼 심한 탈세를 했다는 거야. 심한 탈세를 한 상증세는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세무서가 쳐들어와서 조져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자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험 특성상 객관식 오지선다에서 눈에만 읽어두시면 돼요. 자 핵심 이거는 제3자 명의로 꼽쳐놓은 거야. 이 상속 재산이 상속인한테 흘러가면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돌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거를 걸렸다. 나중에 자식이 취득하는 게 걸렸다. 자, 두 번째는 또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아버지가 취득한 재산이 이행계가 중에 돌아감으로써 등기등록 안 하고 상속에서 곧바로 갔다. 이런 거야. 상속세 안 내게 된 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산이어서 이게 안 들켰다가 나중에 걸렸다. 또 등기 등록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 같은 거 누락시켰다가 걸렸다. 이런 거야. 나중에 미술품 팔아가지고 현금 들어와가지고 현금 이게 미술품 거래가 국세청에 적발된 거야. 기타 수수 신고하면서. 이 미술품은 어디서 났나 추적해보니까 상속세 누락한 거지. 과세하려고 봤는데 17년 전에 상속받아서 최적기간 끝났지롱 이럴 소리 쓰죠. 그지? 안 돼요. 조질수가 있어요. 그죠? 조질수가 있고 자, 또 수중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 또 뭐 비거주자의 상황도 있고요. 명의신탁 증여제도 있고요. 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웃겨? 비트코인 같은 거. 자, 업비트나 빗썸 이런 게 아니고서 해외 비트코인 사이트, 해외 코인 사이트에서는 자기 코인을 어디에 비밀번호 설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인이 개 많아. 코인 부자야. 비자금으로 코인으로 받은 거야. 자, 거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그 코인을 꺼내서 인출해서 양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 국세청이 알기 어렵겠죠. 자, 그 상태로 100억 원의 비트코인을 해외에 짱 받고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유언으로 막내 아들을,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냉장고 부탁해 나오셨던데, 그래서 아들아 1, 2, 3, 4야 이러고 돌아가신 거야. 뭘까 고민해봤는데 지금 해외 사이트에 있는 코인 100억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죠? 대박인 거야. 그래서 100억 인출해서 룰루라라 흥청망청 포르쉐 10대 이런 거 사면은 이 자산 어디서 났지? 세무서에서 조사해요.
그래서 다 털어봤는데 아버지 해외 비트코인 세금 신고하는 걸렸어. 이것도 15년 지났어도 조져버리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 이러고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국내 사업자를 통하지, 업비트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수수한 게 그런 경우야. 자, 이것도 15년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데, 자, 국가가 이렇게 세무 공무원 인력이 졸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 규정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데, 첫 번째가, 자, 찾았어. 과세하려고 출동!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분이. 상속인이.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과세해? 그죠? 죽은 사람한테. 그래서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중자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과하려고 쳐들어갔는데 돌아가셨다. 그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50억 이하까지는 국세청도 할 일이 많아. 큰 사이즈를 무제한적으로 관심 가져서 언제든 조직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제척기간까지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50억 넘는 재산들 부정행위로 탄로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제한적으로 언제든지 찾으면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50억 이하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엔드가 아니라 5월로 간다. 5월. 돌아가셨거나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이 안날로부터 1년 규정 적용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상속 증여세 사이즈에서는 50억이 큰 재산이 아니에요. 상속 증여세 사이즈에서는, 그 세목에서는 참고로. 자, 봤고요. 이건 읽어봤고요. 평생 제척기간,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런 용어. 옛날 사람들 용어 같아요. 나만 웃기네. 자, 특례 제척기간 가보시면요. 자, 얘는 상속증여세 외에 모든 세목에 적용돼 또. 자, 모든 세목에 적용된다. 자, 핵심 이거야. 1번. 자, 우리 불복.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뭐냐면, 자, 일단은 국세청 내부에서 세금 소송을 한번 거치는 거야. 국세청과 세무사랑 이렇게 맞짱 떠.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모르겠대, 솔직히. 이제 좀 쉬운 표현으로는, 자, 우리가 판단할 사이즈가 아닌가 봐. 자, 그러면은 법원으로 보내요. 이제 드디어 진짜 법원, 우리가 아는 법원, 행정법원으로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 거야. 근데 판결 전에 일단 국세청에서 다투는 게 불복이야.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겠죠. 국세청에서 한번 심사 몇 년 걸쳐서 심사 청구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 법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또 심사하고 고등법원에서도 계속 부사하면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결국 1심, 2심 계속 나오면서 5년, 7년, 10년 다 지나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자,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 판결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5년, 7년이 지나서 과세를 못하면 소송한 게 무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자, 원칙적인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결정 판결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대요. 당연히 감액 경정도 할 수 있고요. 납세자가 이길 수도 있잖아. 납세자가 이겨서 세금 부과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제척기간 지나가지고 세금 그냥 내래. 그럼 변호사 왜 쓴 거야? 돈 막대한 비용 김현장 쓰고 막 그랬는데 율촌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변호사까지 써서 대법원 이겼는데 제척기간 지나서 어차피 세금 내시던데 뭐 이러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때는 판결문 취지에 따른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확정일부터 1년 이런 거 외워주시고, 자, 보통 요런 데서 장난쳐요. 자, 심지어 어떤 게 좀 체결되냐면, 자, 이게 법인세 같은 거는 기간 과세니까 이게 언제 입금이고 언제 송금인지가 은근히 실무에서 복잡해. 이게 3년 전 입금이었는지 그걸 올해 처리한다든지 3년 전 송금을 올해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 판결문에 대상이 된 과세표준 세액과 연동된, 자, 요게 요래 입금이 아니라 과거 입금이었다. 그게 이제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자꾸 드러난 거야. 근데 이제 과거 거는 그 연동된 과세액권은 특례제척기간에 적용 안 된다 그러면은 5년 7년 지났으니까 요거 감액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과거의 입금이다 라고 하면서 과세하려고 하는데 그건 제척기간이 지나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있었던 것도 조정이 필요하면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대요. 핵심은 판결문에 따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도 처리할 수 있다 이거야. 1년. 네, 이것도 최근 한 2년 전에 법문구를 조정해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같은 세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해진 거야.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자, 넘어가고 자, 안 봐도 돼요. 남은 사례는 자, 이제 형사소송도 있어요. 형사소송.
자, 우리 뇌물 같은 거를 국가가 파악하기 쉽지 않죠. 몰래 뒷돈도 주는데, 그죠? 걸렸어. 예를 들어, 걸렸어. 자,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서, 자, 뇌물이 기타 소득으로 연결돼 있죠.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처리해야 되는데, 제척기간 지난 거야. 뒤늦게 뇌물 확정돼서 이 사람한테 기타 소득 부과해야 되는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뇌물 같은 게 확정되면은 몰수해 갈 수 있어요, 국가가. 근데 이것도 기간이 있대. 그 법에 기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몰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거야, 소송에서. 몰수 못하면 기타 소득이라도 과세해야 되는데, 제척기간 5년 도벌했을 때는, 5년 7년으로 도벌했을 때는 지나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자, 확정됐을 때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님은 자, 이것도 판결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기타 소득으로 조져버릴 수 있대요. 뒤늦게 발견된 뇌물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만들어줬어요. 별거 아니죠. 자, 넘어가고 맞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합의는 외국법인들이 외국에서도 사업하고 우리나라도 사업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사업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 법인이 외국에 진출하거나 막 이랬을 때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그죠? 거주자의 개념도 해외에서 번 거 우리나라에서 다 과세하는데, 해외에서 번 거는 그 해외에서도 세금을 과세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해외에서 번 거는 2번 과세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라마다 협의하는 조세조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 걸로도 안 되면은 이제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원인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으면 안 나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라는 걸 신청해서 우리나라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랑 둘이 협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상호합의야. 일단 상호합의. 그럼 이것도 시간이 길어. 오래 걸려. 자, 외국과 관련된 법을 조정하는 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척기간 지나가지고 상호합의에서 결정이 난 거야.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다, 과세하는 게 맞지 않다. 그 상호합의 절차에 나온 결과에 따라 과세를 하거나 취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결정일부터 1년 안에 상호합의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대요. 처리를 할 수 있대요. 이것도 요게 핵심이야. 상호합의 종결부터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대로. 판결이랑 비슷한 거야, 다 취지가. 자, 네, 경정청구는 조금 기한이 다르니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경정청구가 세금 많이 내서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자,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일부터 2개월 지나기 전까지 체크하세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경정청구 조문을 쫓아간 거예요. 경정청구 조문을 쫓아가서 얘는 1년이 아니라 2개월이에요. 조속히 빨리 납세자한테 세금을 돌려줘야 돼서 2개월이야, 2개월이거든. 1년이 아니고 2개월이에요. 후발적 경정청구도 배울 거고요. 똑같이 2개월이고요. 여기 니은 체크. 이거는 경정청구 배우고 나면 더 이해될 거야. 경정청구 배우고 나면 이해될 거고, 얘도 연동된 것까지도 처리할 수 있대요. 연동된 것까지도 할 수 있대요. 연동된 것도 가능하다. 또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거야.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계산의 근거가 된 법률 행위가 소송 판결 등에서 징역가 양도가 된다든지 징역가 무효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도 판결문 확정된 거에 따라 1년 안에 조질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1년 안에. 너무 쉽고. 자, 또 명의대여 사실 걸린 경우에도 사실상 귀속자한테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대요. 5년 7년 이런 거 다 지났어도 실질 사업자한테 1년 안에 처리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유를 너무 빠삭하게 열 필요는 없어. 자,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은 당초 취소하면서 이 자한테 결정 판결문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한테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세법 때 배울 텐데 지금은 그 법조문이 정확히 다 확정이 안 돼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오는데, 세액공제 같은 것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조문에 없어서 최근 판례에서 직접기간 지나면은 세액공제와 관련된 뭐 처리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런 게 하나 들어와요. 별거 없어. 올해 국기법은 개정이 한 3-4개밖에 안 되고 되게 단순사여가지고 개정세법에서는 한 10분 안에 끝나요. 국기법은 굉장히 단순해. 단순. 거의 올해는 개정이 소득세가 핵심이고, 이제 출산
관련된 정책들로 인해서 소득세가 무지자 바뀌고 법, 부, 기타 세법 쪽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서 개꿀이에요. 뭐 조특법은 워낙 많이 바뀌어서 매년, 그건 올해 바뀌는 매년 자주 바뀌어서 할 말이 없지만 법소부의 본질적인 시스템은 거의 안 바뀌어요. 다행이에요, 올해는. 그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소멸시효로 넘어갈게요. 소멸시효. 자, 이제 세금까지 확정이 됐어. 세금까지 확정됐어. 그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몇십 년 지나서 징수권 행사하면은 똑같이 예측 가능성 이런 거 침해돼요. 자, 따라서 뭐 징수권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거는 지금 조문이 아니어서 어차피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완성의 효과도 당연히 소멸한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거에 징수할 수 권한이 싹 다 없어져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으니까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이런 결론이야. 그래, 핵심만 알면 돼. 여긴 다 좀 노량예측 서술이어가지고. 자, 핵심 여기서부터 바로 보세요. 조문부터 보세요. 소멸시효 기간 이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의 구분 기간 동안 징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시키는데, 자, 원칙이 5년이야. 5억 미만 국세 5년이야 원래.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인데 5억 넘는 고액 세금은 10년이에요. 일단 5년 10년이야. 5년 10년. 알겠죠? 5년 10년 외우셔야 돼요. 자, 10년이 굉장히 예외적인 규정이에요. 네, 국회에서 야, 5년만 지나면 세금 면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이 있어서 10년을 늘었는데,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중단이 되고 막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5년이 새로 출발하고 그러는데, 다짜고짜 5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5년만 잘 숨어 다니면 되겠네. 아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법이. 참고로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일단 5년 10년 외우시고. 자, 여기 하나의 이슈가 또 있었던 게, 자, 예를 들어 세금이 소득세가 4억 5천만 원 안 낸 거야, 이 사람이. 자, 근데 안 내니까 막 가산세가 덕지덕지 붙잖아.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역 가산세가 붙어서 예를 들어 가산세가 6천이야. 자, 그러면 합치면은 5억 천이잖아, 그죠? 이거를 합쳐서 5억 넘으니까 10년인지, 아니면 가산세 빼고 이 본세 기준으로 5억 원을 짜야 되는지 조문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게 5년인지 10년인지 다툼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에 명확히 신 거야. 자, 비고해. 자, 세금은 가산세 뺀 걸로 5억 원 판단하는 거야, 요 동네에서는. 자, 요 동네에서는 가산세 뺀 걸로 5억 넘어야지 10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요게 지금 5억 미만이니까 소멸시효가 5년이네요. 소멸시효가 5년이네요. 5년이네. 알겠죠? 이거 가로도 봐주세요. 제외 체크. 가산세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금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해야죠. 언제부터 5년인데 이런 거 세야겠죠. 시작점. 자, 시작점은 확정자에 체크하세요. 핵심 키워드. 확정된 다음에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배운 확정일자와. 자, 그래서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신고납부 세목 말하는 거야. 신고에 의해서 세금이 확정되는 세금들, 상속 증여세 같은 거 뺀 나머지 세금들 신고했을 때, 신고 안 하면 또 확정 안 되죠. 신고 안 하면 확정 안 되니까 신고한 세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기사하냐면 신고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은 시작돼요. 세금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 안 내면 이제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금이 확정된 다음에 징수하는 거예요, 항상. 따라서 신고를 안 해서 정부가 확정시키거나 애초에 정부부가 세목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정부가 결정 수시부가 결정하는 세금들은 고지서를 날려줘.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사하는 거예요.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밥 먹기 전에 설명한 거 있었죠? 그죠? 아까 밥 먹기 전에 설명한 거 있었잖아.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 아까 여기 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에 신고하고 돈 없어서 세금 못 냈을 때, 자, 제척기간 언제 기산된다? 여기서부터 제척기간 기산되는 거야. 제척기간. 소멸시효도 신고했으면은 여기서 기산되는 거예요. 소득세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 일단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권이 시작되는데, 제척기간은 바로 그냥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요, 항상. 그죠? 제척기간 항상 신고기한 다음 날이야. 대원칙이. 알겠죠? 근데 이제 세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징수할 수가 없죠?
그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정시켜서 날려준 서류가 고지서야. 그래서 네, 이때까지 안 내? 이제 징수권 시작되는 거야. 징수할 수 권한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큰 틀이. 자, 예외 규정.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 조합으로 징수하는 국세로서 고지서 날렸는데 안 내면은 고지서 기한 다음 날이에요. 이것도. 고지서 기한 다음 날. 또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 인지세도 안 내면 고지서 보내고 기한까지 안 내면 그 다음 날 기산한다 이런 거고 인지세는 연장되면 연장 기한 다음 날이고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요건 읽어보시고 왜 없지? 책에서 빠졌나? 네,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고 줄게요. 노랭이 책에 좀 빠져있는 게 있어. 받고. 자, 여기 중단정지 좀 기억할게요. 중단정지. 소멸시효 중단정지가 또 있어. 소멸시효 중단정지. 자,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야 돼. 국가가 분명히 압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압류를 그냥 이유 없이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상태가 5년 넘게 지속되면은 징수할 권한, 너 노력을 안 하네. 징수할 수 있음에도 왜 안 했지? 5년 지나면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자, 근데 그러한 사실상태가 깨어지다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바뀌어. 예를 들어 얘가 1년 동안 얘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안 내서 징수권이 시작이 됐어. 자, 근데 1년 동안은 세무서가 가만히 있다가 이때 고지서를 날렸어. 자, 고지서 날리면 세무서가 얘 세금 얼마 안 냈는지 계산해서 확조시켜 준 거잖아. 이거는 징수하는 권한을 시행한 거예요, 지금. 그죠? 국가가 세금을 걷고자 하는 징수권을 발동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다시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기한이 시작돼요. 그게 중단이야. 중단이 됐다는 건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된다면 새로 5년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5년간 참으면 된다가 아니라 국가가 고지서 보내는 순간 다시 5년이 소멸시효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소멸시효 5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중단이야.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다시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유들 배워볼 거고요. 자, 근데 정지는 얘가 징수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쳤어. 해외 막 동남아 이런 데 막 도망쳐가지고 국가의 한국에서 막 보내는 정보를 다 무시하면서 한 6년째 들어와야지. 5년 그냥 편히 쉬다 오자. 막 이러는 게 짱박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얘한테 징수하기가 곤란하죠. 정지를 시켜버려. 자,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야. 정지. 예를 들어. 여기 정지가 아닌가?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야. 정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단이랑 차이점이 정지 전에 있었던 기간과 정지 후의 기간 합산해서 5년 지나면 이제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되는 거지 중단은 새로 시작하지만 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만 징수 기간을 멈추는 거예요. 얘가 징수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러가 버리면은 금방 5년 돼. 저도 해커스에 꿈에도 모르게 금방 6년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계약하면서 여러분들 반갑게 10년 동안 해커스에 있게 됐어요. 하하하, 야. 그래서 인던스에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노후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노후까지 일을 한다. 긍정적이죠. 자, 시간 금방 하니까 무의미하게 시간 흐르지 않기 위해서 징수가 곤란한 상태에서는 정지시켜버려요. 그 기간만 스탑되는 거지 이 전 기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단은 전 기간 사라지고 새로 시작하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 정지. 자, 외워야 돼 이제. 자, 여기서도 외워야 돼. 자,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면 지금까지의 시효의 기간을 사라지게 하고 중단되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사유는 징수권을 발동했다라고 보는 고지 독촉, 일단 압류 이런 것도 쉽죠. 고지 독촉 압류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 징수법에 있는 막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근데 이제 교부 청구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얘한테 세금 이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세무서에 세금 또 안 낸 거야, 얘가. 그럼 다른 세무서가 얘 막 압류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때 저도 얘한테 받을 거 있던데요 하면서 그 세무서에 서류를 보내. 저도 얘한테 받을 세금 있어요. 그게 교부 청구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눠 먹어야 돼. 교부 청구를 보내야지만 이 사람 재산 압류해서 재산 다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을 때 나도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이제 채권단에 참여하는 거야. 교부청구가. 나도 얘한테 받을 거 있다. 이것도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현한 거죠. 그래서 고지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중단 사유예요. 징수권을 발동한 거야. 고독, 교합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거는 고지서 기한, 교부청구 기간, 압류 해제 기간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면 체크. 새로 진행한다가 핵심 키워드. 새로 진행한다. 중단 이후에 5년, 10년이 새로 진행한다. 다시 전체 기간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압류의 꽃표시 하나 연결시켜 볼게요. 최근에 신설됐어요. 압류의 꽃표시.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사업 망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고지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공무원들도 인간이고 이게 또 국가직 공무원 알게 모르게 뭐가 있냐면 순환근무제가 있다 보니까 2년 3년 한 부서에서 일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강제로 순환이 돼요. 근데 얘 나 이제 좀 있으면 순환되니까 어차피 얘를 계속 돌볼 수가 없잖아. 근데 또 압류를 아예 안 걸어놓으면은 나중에 감사원에서도 얘 왜 압류 안 걸었냐?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압류를 걸어놔야 되는데 막 납세자는 전화해도 안 받고 또 압류 안 걸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얘 어떤 우리 세무서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 얘 옛날 계좌가 있네? 여기에 일단 압류 걸어놓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 계좌를 봤더니 안 쓰는 계좌야. 몇 년 동안 안 쓰던 계좌. 사실 유령 계좌. 그죠? 예를 들어 남자분들은 군대 때 군인용 계좌 하나 만들잖아. 그죠? 저도 그거 살아있는 거 최근에 알았어. 뭐야? 내가 신한에 계좌가 왜 있지? 군인 때 만든 거야. 영원히 있어요. 군인 월급 계좌. 자, 그런 거 압류 들어온 거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실효가 없는 압류죠. 그죠? 이게 압류할 수 있냐, 바로 이걸 압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닌 거죠. 사실은 실제는 압류가 그죠? 압류를 걸어놨어도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압류로 인정되면은 이때부터 다시 5년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압류로 인정 안 되면 옛날부터 5년이거든. 그죠? 이해돼요? 압류로 인정되면은 압류한 이후부터 새로 진행하잖아. 근데 이게 압류가 만약에 아니에게 인정되면은 옛날부터 5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세무사가 쳐들어왔을 때 소멸시효 지났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왜? 압류 걸어놨지만 그거 압류가 실질은 아니에요. 실질은 압류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국세청이 깨갱하면서 그러네요 하면서 5년 지났으니까 가야 돼요 그냥. 그죠? 요런 거 찾아다니는 세무사가 있었어. 요런 어떤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알고 왜냐면 세무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알았나봐. 그죠? 저도 이제 사실 몰래 들은 거야. 원래 이런 거 발설하면 안 돼. 그죠? 세무공무원 내부 정보를. 그죠? 커넥션을 많이 닿아야 돼. 그러면서 소멸시효 지났다는 걸 법적 근거로 대면서 세금을 아예 면제시켜주는 거야. 이거 세금이 아예 100% 면제되죠? 그죠? 세무사 이거 왜 찾아다니냐면은 세금을 100% 면제시켜주니까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걸 근거로 대면서 그러면 얘가 뭐 2억 낼 거면은 0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세무사가 최소 20에서 30 받는단 말이야. 2억 20, 한 번에 4천만 원 받게 돼요. 그죠? 근데 유로 줘도면 세금이 2억도 아니고 세금 많이 나온 사람들이야. 뭐 세금 많이 나와서 못 내고 있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10억이란 세금 면제시켜주면은 한 번에 2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2억이.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자, 압류 금지사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 압류한 경우에 즉시 해제시켜야 되는데 자, 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가 아니다. 압류를 했어도 금지사 압류했거나 제3자과 압류해서 실질적 압류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중단 사유가 아니래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엔 정지 사유로 갈게요. 자, 세무서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잠시 스탑시켜. 정지시켜서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이미 진행한 시간의 효력을 잃지 않고 사유 종료한 후 잔여기간 만에 진행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이 중단과 대조적이래요. 자, 이 느낌 잘 보셔야 되고 자, 정지사유는 첫 번째 분납 나눠서 낼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일부러 나눠서 내도 된다라고 해준 거야. 세금 한 번에 많이 내면 곤란하니까. 자, 고지 이후에는 회계사분들은 안 배우는데 세무사분들은 징수법에서 배워요. 얘가 또 힘들어. 얘가 사업 망하고 막 가족 막 돌아가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날라와서 내라 그러면은 못 내겠죠. 그러면은 미리 세무서에 신청해서 저 이렇게 힘드니까 나중에 낼 거니까 지금은 고지서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라는 유예를 시작할 수 있어.
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세무서가 세금 안 걷겠다라고 유예시켜 준 거잖아, 법적으로.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 시간만 흘러가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유예기간, 핵심은 유예기간. 또 기한 연장 기한 비슷한 거야. 기한 연장할지 유예할지 이런 거는 케바케야, 비슷해. 또 압류 매각도 유예시킬 수 있어. 얘가 압류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하면서 세금 잘 내다가 코로나 때 한 번 꼬꾸라졌다고 갑자기 압류 거는 거는 국가가 너무 피도 눈물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면 성실납세자라 그래. 성실납세로 인정되면 압류 유예시켜주고 매달 얼마씩 내실 수 있어 이런 거 막 조정해서 너가 번 돈에 얼마씩 성실하게 내주면은 압류 안 해줄게. 압류 막 집 이런 거 다 압류 당하는 거야. 사업체에 있는 재산 다 압류 당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 한강 가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압류 유예시켜줘. 그때는 징수권 정지돼요. 징수권 정지되고요. 소멸시효 정지되고요. 자, 상속세는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연부연납이라 그래가지고 막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할부로 낼 수 있어요. 연 단위로 낼 수 있어요.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막 100억 이런 거 낸다 생각해봐. 그죠? 5박스인데 해서 20억씩 5번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분납이랑 비슷해. 요 기간도 정지기간이고요. 또 세무공무원이 얘가 자기 재산만 압류해가는 걸 악용해서 압류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증여시켜. 실제 증여하고 싶지 않은데 내 것만 압류하는 걸 악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자, 국가가 그거를 파악하면은 그 법률에 취소시켜서 다시 너 걸로 만든 다음에 압류해 가야 되는데, 자, 국가가 그럴 권한은 없어. 법원에 꼬질러야 돼. 세금을 걷기 곤란한 행위, 사행 행위를 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곤란하면은 법원에 꼬지르는 거야. 얘가 세금 압류 나가는 거 피하기 위해서 증여시켜놨다. 실제 증여가 아니다. 거짓 불응의 계약서들이다. 그런 거를 국세청이 마음대로 권한을 줘버리면은 너무 징수기관에게 한 어떤 행정청의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탈세 행위로 한 건지 진짜 한 건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돼가지고 국가가 소송 걸어야 돼요. 이거 사행행위니까 다시 계약 무효다 이런 거 소송 걸어야 돼요. 그 소송 중에는 세금을 걷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이런 거야.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납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짱박아 있는 기간. 자, 그럼 해외에 있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징수가 곤란하니까 정지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단 정지 사유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마지막 줄도 체크. 자, 마지막 사회행위 취소 소송 같은 소송은 소송을 포기해버리는 거는 각하기각 취하라 그래요. 사실 각하는 진짜 정지만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또 각하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소송에 효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각하기각 취하야 된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각하기각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승소할 때만 효력이 발생해요. 정지 효력이.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자, 넘어가시고. 정리된 거니까 비교된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책에 있는 문제 말고 프린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 4절까지 나가면 성공이야. 자, 우리 17번 들어가 볼게요. 17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세법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끝난 데 성립해요. 자, 상증세에서 증여가 있으면 재산 취득하는 데 성립하고요. 성립식이야. 자, 소득세 신고 안 하시면 정부가 확정시키고요. 자, 소득세는 신고하는 데 확정되지만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새로 확정시킬 수 있고요. 심지어 정부가 오류나 확정된 세금을 다시 재경정이라 그래. 다시 고칠 수도 있어요. 4번 틀렸고요. 자, 5번 한번 읽어보시고 넘으시고. 자, 18번 가볼게요. A 법인은 21년도 법인세를 신고 안 한 거야. 다음에 3월까지 신고 안 했는데 무신고자야. 그럼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렸죠? 자, 고지서 발송일 보고 기한도 한번 봐보세요. 5월 31일. 자, 그때 21기 법인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인세는 기간 끝나는 데 성립해요. 자, 맞는 지분이고. 자, 법인세는 3월 30일 확정된다? 자, 확정은 두 가지야. 법인세는 신고하면 신고하는 데 확정되는데 신고 안 하면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죠. 언제 확정된지 이런 건 조문에 안 나와 있어. 정부 결정 시점이 언젠지는 세무서 내부 자료니까 실질적으로 해석은 고지서 도달해서 받은 날 요런 시점을 정부 결정일로 실무에서 해석하는데
조문에 안 나있으니까 그런 거 명확하게 낼 수 없고, 어쨌든 3월 30일 확정되는 완벽히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거야. 자, 3번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날 4월 1일. 자, 소멸시효 기산이 어려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얘가 신고를 했으면 4월 1일부터 기사하는데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 보냈죠. 고지서 기한 다음날부터 기사하는 거예요. 자, 고지서 기한이 아까 괄호에 23년 5월 31일이었기 때문에 6월 1일 기산일인 거야.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 2번은 쉬운데 3, 4, 5 공부하는 게 좋은 문제예요. 자, 5번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제기, 이의신청이.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의신청이야. 자, 이의신청을 생략해도 돼. 생각해봐. 세무서가 나한테 과세를 했는데 이 세무서한테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건 무의미한 게 얘 나한테 과세를 할 때까지 신중하게 해서 고지서 날렸을 텐데 그걸 곧바로 이 서장님한테 제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무서보다 윗급, 상급 기관 같은 데서 이 세금이 맞는지 좀 봐주실래요? 이런 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 그래. 자, 그런 거 제기할 때는 그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셔야 돼요. 이 통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셔야 돼요. 자, 5번은 뒤에서 배워요. 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쉬워.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원천징수 소득세법일세 지급하는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죠. 일명 자동 확정 국세라고 배웠어. 인원 납중이야. 앞글자 따주면.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일세, 납은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도 있고요. 납부 지형가산세도 있어. 그리고 중은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라고 꼭 쉽게 봐야 돼. 중법이야, 중법. 중간에 납하면 소득세 아니고 인원 납중이 자동 확정 국세예요, 참고로. 자, 2번 우리 아까 밥 먹기 전에 증액경정에 대한 병존설 3개간 배운 거 그 조문이야. 권리의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역외거래에 탄로하면요 15년이라는 장기 제척기간 두고 있어요. 10년 탈락. 자, 단수 남기죠. 자, 5억 넘는 징수권은 10년 소멸시효 두고 있고 중단 사유 4가지 잘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고독 교합, 중단 사유. 자, 넘어가고. 자, 20번. 자, 법인세는 과세기간 끝났는데 선입하는데 청산수도 법인세가 예외적으로 예산하는 때였어요. 자, 소득세 신고 안 하면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고요. 자,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부가세 수정 신고야. 부가세 수정 신고. 자, 이것도 당초 신고와 별도의 신고로서 권리의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 신고. 이것도 배웠고. 자, 우리 경정 청구 아직 안 배웠는데 경정 청구에 확정력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경정 청구 확정력 있으면 경정 청구 넣자마자 환급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탕 해먹자라는 주의로 경정청구 3억 넣고 어차피 자동 확정되니까 확정된 다음에 돌려받은 다음에 해외로 튀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세무서의 도장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경정청구는 세금 좀 많이 낸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고 돌려주실래요? 이런 청구에 불과하지 경정청구만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다짜고짜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탈락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자, 5번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줄여서 읽어보세요. 조문의 표현을 자꾸 눈에 익어놔야 돼. 세법 결국 1차 시험 국기법은 법조문 그대로 나와서 거기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학시험 핵심은 국기법은. 자, 21번 자동확정국세가 아닌 것은 인원 납중인데 자, 4번에 괄호 보세요. 중간에 납한 법인세는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제외였죠. 그거는 조사 결정으로 확정되니까 한정한다가 아니라 제외였다고요. 자, 22번 졸라 어려운데 A는 3기 사업연도의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해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자, 세무서에서 걸렸어요. 자, 21년도에 걸려서 A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입금 산입하면서 귀속 불분명하면 우리 대표자 상여로 상여 처분하죠. 자, 그러면서 소득변동 통지서 날렸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소득 처분 관련한 갑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요 굉장히 어려운데 자, 요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두고 있기 때문에 14년 끝나는 때예요. 그냥 14년 거잖아. 이게 14년 거. 그죠? 그리고 2번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귀속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규정은 이 대표자가 진짜 그 소득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과세하기보다는
누가 가져갔는지 밝히지 않으면 너가 밝히던지 이 누락의 가장 개연성이 높은 대표 너한테 처분함으로써 규제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사유실의 금액이 근데 제가 안 가져갔어요.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를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귀속된 것까지 명확하게 뭐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했을 때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문장도 좀 매끄럽지가 않아. 좀 잘못 낸 지문이야. 하여튼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본인한테 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면하는 게 아니야. 일단 다른 사람한테 흘러들어왔다 이런 걸 입증한다든지 해야지 극히 예외적으로 면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면하지 않는 거야. 일단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이어서 면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면할 수 없다가 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자한테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과세하고자 하는 조문이니까 기본적으로 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3번 더 어려운 건데 변동통지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복 대상이다. 처분이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것도. 자, 근데 4번을 배웠거든요. 갑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14년 소득세 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갑에 대한 소득세 제출기간 만료일은 20년 5월 30일이다. 자, 이게 법인의 부정행위 탈루로 발생한 인정사유죠. 어쨌든 그러면은 나의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의 부정행위로 확인된 인정사유는 똑같이 10년이라는 제출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5월 30일이라는 거는 자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25년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득세로 간다면 20년 5월 30일이라는 게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다 이런 표현인 거야 지금. 그게 틀렸고 법인의 부정행위로 발견된 거는 법인의 제척기간도 10년이고 너도 10년이다 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졸라 어려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세무사야. 1차 시험에서. 세무사는 이런 내용들을 심오하게 다루는 게 2차 세법학이야. 이제 세법학이 약간 빌드업으로서 아주 가끔 이런 문제가 대세는 아니에요. 대세는 아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험 당시에 애들이 이거 맞췄나? 거의 틀려요. 거의 틀리고 합격하는 거예요. 국기 보면 4개밖에 안 나오고 4개 중에 이런 문제는 또 보통 하나야. 그러면 거의 다 맞추냐? 그냥 제껴요. 뭐 개소리지 하면서 그냥 느낌으로 4번 좀 찝찝한데? 이런 식으로 맞추지. 요 상황을 완벽히 해서 맞추는 수험생은 전국에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세법학 갔다 온 애들이야. 와 이런 것도 요즘 1차 나오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풀어요. 이게 한 3차생 정도 돼야지만 여기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복습할 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회계사분들은 더욱더 안 나와요. 더욱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뭐 나오면은 뭐 그냥 뭐 되게 놀라운 거지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는 거. 자 23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외에 있는 재산 상속이 추가하면서 사기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면은 그 아까 노랭이 표현으로는 평생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근데 상속인이 뒤졌어. 그 자한테 과세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야. 그럼 뭐 파헤쳐서 깨우친 다음에 유령한테 과세하나요? 그죠?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1번. 자 이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자 2번 종부세는 정부부가 세목이지만 신고하면 신고에 역주되고요. 자 부담부증여 3번 중요하죠.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은 증여세 제출기간 쫓아가요. 자 증액경정의 병존설 4번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에. 또 읽어보세요. 자 5억 넘는 거 이건 했어요. 5번. 자 24번 갑니다. 자 법인이 역외거래에 대해서 이중장부작성이라는 게 부정행위야. 부정행위. 자 부정행위 역외거래 15년. 자 회사가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요. 자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이 아니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이니까 7월 26일. 맞는 지문. 자 5년 10년 3번 너무 쉽고요. 고독 교합 중단 사유예요. 자 5번에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가 동시에 과세되면 부정행위로 증여세 포탈하면은 15년이잖아. 근데 양도세는 10년 증여세 15년 아니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도 15년이에요. 양도도 15년. 자 5번 탈락. 자 25번 보시면요. 자 이제 중복되는 거 건너뛸게요. 1번 쉽고요. 자 3번에 고독 교합이죠. 납세담보장어 이런게 스무스하게 들어갔네요.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쉬운 건 좀 넘어가고 자 26번
자, 제척기간 옳은 것은인데, 자, 1번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제척기간 기산일은 괄호 끝에 봐봐. 예정신고기한 포함이 틀렸어. 교묘하게. 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정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이라 했지. 자, 명의되어 사실 확인되면은 1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 2년은 없었어요. 자, 4번 이월결손금도 1년이었었어요. 특례제척기간. 자, 부담부증여로 무신고한 경우에 양도세척기간 15년이야. 증여세 쫓아가야 돼. 증여세 무신고가 15년이니까 양도도 15년이죠. 그래서 1번만 맞는 지문이에요. 2, 3, 4 틀렸어요. 잘 보시면. 자, 27번도 보시죠. 옳은 것은 역외 부정행위 15년 지겹다. 자, 2번 부정행위 제3자 명의로 되는 거 취득할 때 상속인이 사망했죠. 또 나왔죠. 이거 또 나왔죠. 앞에 지문에서 상속인 돌아가셨을 때에는 안날로부터 1년 이거 적용 못해요. 자, 종부세는 애초에 성립일이 제척기간 기산일이에요. 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연동된 다른 세무 과세표준이 존중된 경우에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죠. 특례제척기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의무불이행 사유로 공제세 부과제척기간은 사유 발생하는 이게 사유 발생. 요것만 좀 암기하라 그랬죠. 요거 깊이 있게 하려면은 그 판례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워. 자, 그리고 28번 옳은 것은 자, 납부지형 가산세 성립 시기는요 1일 경과하거나 3%짜리는 법정 그 고지서 기한 경과하는 때 막 이런 날짜야. 어쨌든 틀렸어. 1번. 자, 원천세는 말일에가 아니라 지급하는 때야. 지급하는 때. 말일이 아니고. 자, 3번 교묘한데 10억 원이 5년이 아니라 5억 넘는 국세가 10년이야. 그죠? 10억 원 국세면 10년이겠죠. 5억 넘는 거니까 50을 바꿔놓은 거야 지금. 10이랑 5 바꿔놨죠. 야, 역외거래를 제외한이야. 사기로 법인세 포탈하면 10년이죠. 역외거래가 15년이고 한국에서 거래한 건 10년이에요. 자,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또 병준설 세계관. 자, 5번 엄청 많이 봤죠 벌써. 이제 잠깐 물어봐도 5번 또 읽어보세요. 눈에 익어놔야 돼. 적어도 5번 지문만 알아도 정답 맞출 수가 있어 이게. 그죠? 그런 느낌이야. 객관식의 묘미야. 객관식의 묘미. 객관식은 꼭 5개를 다 맞춰야지 알아야지만 맞출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지문은 이해 안 돼도 보라고 한 거야. 사실 이해는 좀 어려워 그게. 병존설, 흑수설 요 3개가 이해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자, 됐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교시하고 갈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